저는 이번 영상을 찍은 이유가 정말 우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찍었어요. 저는 이번에 푸바오 중국 가는 영상을 보고 나서 몰래카메라, 실험카메라라도 찍는 줄 알았어요. 그 중국인이 한국 아이돌로 와서 아이돌 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이 아이돌 생활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6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돌을 배웅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판다라는 동물 배웅에 6천 명이라는 사람이 배웅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형적이고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저는 슬픔의 주체랑 방향성이 너무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었어요. 저는 이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우선 판다가 뭐냐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다 자체가 중국 소유예요. 판다로 대여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다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동물을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판다를 선물을 해요. 다른 나라에 보내요. 근데 판다가 그 나라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중국 소유를 가지되 대여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줬다가 뺏는 거예요. 심지어 돈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10년에서 15년간 판다 사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선물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대여한 쪽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판다 대여 사업을 한다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조차도 판다가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중국으로 다시 반환한 적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유난 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건강을 위해서 혈액 검사해야 되죠. 판다 전문 의료진이 있어야 되죠. 전문 사육사가 있어야 되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판다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죠. 한 마리당 수십억의 유지비가 들어요. 수십억. 그리고 대나무만 한 마리가 1년에 1억 원 이상을 먹어요. 그 대나무를 공수하기 위해서 대나무 밭까지 만들어야 돼요. 또한 순수하게 판다 대여료만 연간 15억을 중국에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중국에 5억을 내야 됩니다. 중국에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5억을 내야 돼요. 왜? 새끼가 태어났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판다 새끼가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판다가 아무래도 새끼가 태어나면 뭐 홍보성이 있으니까 뭐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겠죠. 동물원에서. 그래도 5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죽으면 6억을 내야 됩니다. 판다가 죽어도 6억을 내야 돼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 수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해도 돌연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뭐 좋게 자랐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돌연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위기 탈출 넘버원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죽어요. 근데 판다라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판다도 결국에는 동물이고 뭐 돌연사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6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외교 문제가 생기고 필요에 따라서 선물했다, 반납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동물로.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과 풋볼 좋아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저는 이게 사람의 지성으로서 비교가 진짜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스포츠를 엄청 오래 준비를 했고 그 스포츠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푸바오가 판다 또는 포유로서 도대체 어떤 노력과 성취를 이뤘냐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을 대나무만 먹거든요. 평균 수명 시간은 또 하루에 10시간이에요.
똥만 하루 종일 싸는데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푸바오가 하반신 마비 팬더였어요. 근데 끊임없이 뭐 노력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다른 하반신 마비인 사람들이 그 판다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뭐 이런 최초의 판다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귀엽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귀여운 게 한둘이에요. 판다 말고도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전 세계에 귀여운 게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말 하나로 퉁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팬더가 꿀벌과 같이 생태계에 가치가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 하루에 14시간 먹고 10시간 자기만 하는 동물이 지구에 있어서 어떤 유익함을 있겠냐는 거예요. 먹이라고는 또 대나무밖에 먹지도 않는데. 사람이 만약에 14시간 자고, 14시간 먹고 10시간 잠만 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경에 오염을 주고 있고 파괴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백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14시간 먹고 10시간 잔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판다라는 동물 자체가 멸종을 했어야 되는데 멸종을 할 수밖에 없게 진화를 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맛을 못 느껴서 소화가 안 되는 대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나무의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대나무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화 자체가 너무 기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다고 번식력이 뛰어난 동물도 아니고 생식에 대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자체도 거의 없는 동물이고 인공수정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강제로 그냥 그 팬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멸종됐어야 되는 그런 동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 교배를 시키면서 수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끼가 태어나면 동물원에서는 판다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부모랑 함께 있지도 못하게 해요. 새끼 때부터 부모랑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키울 수도 없게 만들고 인공적으로 계속 사육을 하면서 그냥 애완용으로 동물팔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어미 곁에 키워지지도 못해서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상 자연 상태에 그냥 두어도 저희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멸종했어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왜 살려두냐고요? 왜 그렇게 멸종을 막으려고 애쓰냐고요? 그냥 귀엽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냥 어거지로 살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귀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돈벌이 수단이에요. 판다만큼 편하게 돈 벌어주는 게 없으니까요. 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키워주기까지 하는데 이런 장사가 어딨어요. 죽어도 돈 받아, 새끼 낳아도 돈 받아, 그리고 다시 데려올 수까지 있는데 이걸 누가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 강제로 늘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사실상 애완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팬더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팬더가 없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없어진 수많은 동물 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물 중에 귀여운 동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뒀어도 어차피 멸종하는 동물인데 저희가 인공적으로 그냥 늘리고 있는 거예요. 수명을 늘리고 멸종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연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 말은. 판다를 대여하고 받은 사람이 판다를 통해서 관광 수입을 창출하고 중국은 판다를 대여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러니까 서로 돈을 버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푸바오가 중국 간다고 막 울어 제끼는 그런 눈물의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좀 과공감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우는지 정도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이 사육사님과 같이 하루 종일 함께 하였는가? 그럼 이해가 돼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크고 이제 자라는 그 광경을 다 봤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았다고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그럼 울 수 있죠. 그런데 우는 사람들 중에서 푸바오 뭐 똥이라도 한번 치우고 대나무라도 한번 먹여봤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뭐 푸바오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가죽이랑 고기만 남기고 이제 도축이 되는가? 그럼 저도 좀 슬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슬프죠. 근데 축산용으로 길러진 그런 동물이 아닌 그 애완동물을 갑자기 먹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근데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도 아니래요. 딱 하나 이해가 되는 거는 뭐 강철원 사육사님과 푸바오의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과잉 공감이죠. 왜냐면 뭐 접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중국으로 가고 한국을 떠나는 게 슬프다. 이거는 슬픔의 방향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백수가 아닌 이상 그날 하루 휴가를 내서 그 현장 자리까지 가는 거.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좀 지능이 의심되는 그런 댓글도 있어서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푸바오가 있을 곳은 여기래요. 근데 푸바오가 있어야 될 곳은 중국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푸바오의 고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푸바오 너 고국 가지 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너 한국 판다고 한국인이야. 땡깡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난 전쟁미아가 미국 고아원에 입양이 됐어요. 그 판다로 치면 동물원에 산 거죠. 7살쯤 친부모님이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애초에 태생이 한국인이고 한국 소유인데,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데, 또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출산을 했다고 넌 미국인이니까 한국 가지 마.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건 정말 지능 문제예요. 판다를 돌려달라는 게 진짜 웃음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고 있는 뭐 푸바오를 새벽에 비행기로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말 자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훔친 적이 없는데 뭘 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예요, 외교. 그냥 판다는 외교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라는 말도 정말 웃긴 게, 저는 정말 공주라는 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뭐 특히나 자기한테 막 공주라고 붙이는 사람들 있어요. 없을 것 같아도 정말 가끔씩 있거든요. 자기가 뭐 자기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나는 공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데 공주 왕자 붙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에 붙이는 사람들 치고 정말 정상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자기 자녀한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딸은 자기한테 공주고 아들은 자기한테 왕자죠. 근데 판다는 몇 번이나 봤다고 그게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니까 강철원 사육사 보고 중국에서 살다 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냥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중국에. 한국 사육사가 중국 소유인 판다를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푸공주 거리는 사람들이 저는 과연 푸바오를 몇 번이나 봤을까 싶어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러 갔을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달에 네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수많은 판다 얼굴을 구별이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도 판다를 구별 못 하는데 판다가 사람을 구별을 할까요? 판다가 막, 뭐 3월 달에 봤던 사람이다. 아니면 판다가 몇 달 전에 오신 적 있었죠. 이러겠냐는 겁니다. 저희 나라 아이돌이나 다른 나라 아이돌 배우조차도 팬 얼굴 다 못 외워요. 그 몇천 명, 몇만 명을 보는데 어떻게 그 팬들을 다 외우겠어요, 얼굴을. 그 판다는 심지어 동물이에요, 동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판다는 본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중국에 살고 있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진 건 느끼겠죠.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이니까요. 그게 가능하면 사람이겠죠. 푸바오는 그냥 수많은 판다 중에 동물 한 마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갑자기 판다 열풍이 왜 불었는지 이상함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판다가 뭐 새로 생긴 동물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동물인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푸바오 생일 선물 후원 계좌도 생겼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얼탱이가 없었는데 푸바오가 도대체 어떤 생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거는 대나무밖에 없고 선물은 무슨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동물원 동물인데 자연에 있지도 못하고 동물원에 갇혀 사는데 뭐 드레스라도 입히고 싶은 건지 모자를 뭐 씌우고 싶은 건지 저는 후바오를 위하는 척 똑같이 사업수단으로 쓰여진 그 행위 자체 그리고 생일 축하를 수단으로 돈 후원 받아서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돈으로 그 후원 계좌 연 사람이 맛있는 거나 사 먹겠죠. 정말 뭐 애완집에 유튜브들도 이제 유튜버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식 선물하면 먹일 수가 있고 뭐 사료 선물하면 먹일 수가 있고 뭐 옷을 선물하면 입힐 수가 있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뭐 무슨 수로 선물을 하고 무슨 선물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사자도 알지도 못하는 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후원 계좌에서 돈 받아서 자기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귀엽다, 귀여우면 그만이다.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좀 전능한 지성이랑 지능이죠. 그러니까 귀여움의 가치를 둔다는 말은 뭐냐? 안 귀여워진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귀엽지 않다. 귀엽지 않다는 건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린다랑 같은 의미입니다. 귀여움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귀엽지 않았을 때 그 생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애완동물이 버려졌죠. 새끼 때만 키우고 커지면 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없다면 보호소에 동물이 안 들어왔겠죠. 저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그 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줬을 때 반려동물이지 그렇게 함께 해줬을 때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지
10년을 키워도 그 다음날 버리면 그게 애완동물이지 반려동물입니까? 1년 키우고 버린 사람이나 10년 키우고 버린 사람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자기의 사정이 있으니까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면 버렸겠어요? 자기 엄마면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버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좋은 말을 만들어 놓고 실상은 애완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바오도 먹이 한 번, 똥 한 번 치운 적 없으면서 책임 없이 귀여움만 추구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감정만 느끼려는 게 저는 딱 캣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랑 양상이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캣맘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키우기는 싫고 고양이는 불쌍하고 남의 차 밑에 사료나 넣어갖고 차 안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비닐에 사료 넣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비닐 쓰레기와 막 사료가 부패되고 그렇다고 본인 집 앞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주택이고 본인 주택 안에 하는 거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불쌍한 동물 오늘도 내가 살렸다. 이런 역겨운 자기 행복감과 쾌락으로 행해지는 행동들. 그러니까 그거와 푸바오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마치 자기가 감성적이고 무슨 보여지기에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성도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성도 결국엔 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운다고 울고 남들 다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 왜 웃긴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왜 슬픈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